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재미있는 캐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북경대학에서 유학을 했고, 그 시도츠바시대학이라는 데가 원래 동경대 상대니까 국립대학이요. 그래서 유학을 했고 미국에서도 유학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폴리시가 넓고 얇게 깊게 다니고 그래서 호기심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장재환 박사하고 같이 청년 활동을 해왔는데 어쨌든 뭐 그런 연유로 인해서 어쨌든 그 김원재 박사님하고도 인연이 35년 동안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발표문에도 나오지만 요즘에 뭐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제 그 무슨 시험 볼 때도 그렇게 그런 부분이 나오지만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라고 항상 일단 외웠던 기억이 있죠. BC 4000년부터 3000년경까지 큰 강 유역에 발달한 문명의 발상지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죠.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인더스강 유역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중국의 황하 유역의 황하 문명이라고 저희들이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열심히 외웠었는데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 4대 문명 발상지에는 가운데 이제 관계 농업이 발달하기 위해서 물이 풍부했고 청동기나 문자나 도시국가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저희들이 지금 흑표기한 어떤 화두를 가지고 지금 여기 모였습니다. 근데 오늘 같이 인사도 하고 서로 개인 인사도 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그런 자리고 저녁도 같이 먹겠지만 상당히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좋은 관계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북경대학에 유학 가게 된 거는 그 뭐 뒤에도 나오지만 94년부터 6년까지 처음에는 국제경제학과에 갔다가요. 1년 동안 있다 국제정치학과로 돌려서 1년 방문학자로 있다가 왔습니다. 중국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시진핑이 중고몽이라고 해서 중국 꿈이라고 해서 대중화건설을 지금도 부르짖고 있는데 지금 G2라는 형태로 미국과 중국이 서로 부닥치면서 싸우고 있죠. 중국은 21세기 대중화 건설을 위해서 1996년 5월부터 하상 주단 대공정. 그래서 여기서 상이 뭘까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니까 은나라를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공에 있었던 나라들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었던 실제로 이런 나라가 있었던가 그런 것들을 실제로 유적을 찾아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를 1996년 5월부터 그 중국에서 작업을 한 거죠. 그리고 젊은 학자 200명 이상을 투입을 해서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유적 발굴을 해왔고요. 그리고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일단 2000년 9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계속 이어서 2001년부터는 중화문명 탐원공정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통해서 실제로 중국 신화의 전설이었던 삼황오제 이런 것들을 중국 역사에 완전히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속칭 중국의 역사가 우리도 뭐 보통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5000년 역사라고 했는데 이 역사를 만년까지 끌어올리게 됐죠. 이 만년의 그 역사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중화 문명이 이집트나 수메르 문명보다도 세계 최고의 문명이다.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문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그런 작업이 말씀드린 대로 하산 주단 대공정이었고 중화 문명 탐원 공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지금 이창국 박사님도 말씀하셨던 랴오허 강 일대를 기준으로 한 그 만년의 역사를 가지는 요하 문명론의 실체입니다. 근데 이 문명의 결론에 이를 수 있던 것이 1980년 이후에 요하 일대에서 소하서 문화, 이건 기원전 7000년에서 6500년까지, 그리고 홍룡화 문화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기원전 6200년에서 5500년까지 이런 그 문화가 있었는데 신석기 유적도 발견이 됐고 이게 바로 황하 문명, 중국이 자랑했던 황하 문명보다도 오히려 그 연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높이 올라갑니다.
흔히들 우리들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제 남만 북적이다, 동이다, 서유이다 그런 식으로 오랑캐 취급을 했었는데 중국이 자랑해온 황하 문명보다도 연대가 그렇게 올라갔고 중국인이 아니라고 강조했던 동이의 역사가 만 년으로 올라가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모순이 생겼고 결과적으로 황하 문명이 요하 문명의 지류로 전락을 하게 되니까 한마디로 중국이 그 다른 민족의 문명이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야만족 문명이라고 비하했던 그런 동이 문명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동이 문명은 뭐 아시다시피 단군을 포함한 우리 민족의 문명이죠. 이런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은 기존의 한족이 중심이 된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는 단일 문명론에서 탈각했습니다. 중화사상 그리고 중국 문명에 대한 기존 입장을 다민족 민족관으로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선조나 배달민족, 단군, 지금 이창구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단군 치우등이 중심으로 활동했던 동이족을 자국의 역사로 편입을 시킨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지금 이러한 시기에 저희 연구회 정건재 부회장님과는 전 말씀드렸듯이 80년대 제가 유학을 시작을 했는데 35년 동안 알고 지냈고 저를 그쪽으로 이끌 분입니다. 한국에서는 원래 중국어를 공부하셨고 일본에 계실 때도 중국어를 가르치시고 그런 정도로 중국말도 잘하십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메이저 출판사에 유학생이 책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일본의 메이저 출판사에서 그 연구 성과를 단행본으로 출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집중력도 뛰어나시고 연구 성과가 높으신 분입니다. 이후에 이제 화동사범대학에서 역사학 1호로 박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저는 83년부터 90년까지 일본에서 유학을 했는데 일본에서 유학 갔다 오니까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혹은 내가 한국에서 뭘 얘기를 할 때는 친일 아니면 반일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친일하면 또 이상해요. 그렇다고 반일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서 제주도를 일본 유학 가게 됐냐면 아버지가 특이하게 고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제주도 출신인데 고베에서 5살까지 사셨다가 다시 제주도로 오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또 일본에서 좀 활약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제가 역사를 공부해야겠다. 나 자신에 대한 역사를 공부해야겠다. 그런 와중에서 이창구 박사님을 만나 뵙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지 족보도 공부하게 됐고 그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 오늘 처음 뵙는 분도 있고 또 저하고 인연이 돼갖고 한 20여 년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장재환 박사도 그렇고 다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인연이 어떤 연유에서 나오는지 조그만 거에도 한번 탐구해보고 싶은 생각이 저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도 그 작품 하나를 갖고 있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고 생각하고 그런 걸 연상을 시키니까 약간은 해답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저쪽에서 지금 흑피옥들이 작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 보면 해설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아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현미경 같은 거로 이렇게 살펴보셨는데 저는 이 흑피옥의 유물들이 바로 오히려 저희들을 모이게 하고 지금 불러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 안 오셨지만 천문학 연구를 통해서 대한민국 하늘을 열고 흑피옥 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 주신 박석재 박사님도 계십니다. 이금화 부회장님은 우리 교포입니다. 교포면서 또 우리 서울에 좋은 중국 식당도 하셔서 좋은 음식도 베풀어 주시고 항상 저희들이 모일 수 있게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셨기 때문에 동이족의 연장이나 증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홍산 문화의 최고라고 얘기하시는 이창구 박사님을 또 여기서 뵀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통해서 이 홍산 문화 흑피옥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모이고 지금 같이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시나리오 때문에 시나리오 관계 때문에 못 오셨다고 했는데 요새 봉준호 감독이 큰 상을 타서 국민 감독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 2천만이 본 영화가 있습니다. 명량. 명량을 감독하신 김한민 감독이 저희 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분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역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실제로 이제 흡혈에 관해서도 그 연구를 더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 포함해서 실제로 연구를 하시고 그런 걸 알리시고 저처럼 중국, 일본, 미국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 연구의 대중성을 더 만들어 나갈 것이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연구에 있어서는 저는 잘 몰라요. 대신 그 정관재 박사님이나 이창국 박사님한테 자문을 얻어가면서 제가 모르는 건 여쭤보고 해나갈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김두관 의원님은 회장님도 연락을 했지만 우리 장대환 박사님 통해서 제가 또 연락을 드렸고요. 그래서 화환이 2개 나왔습니다. 뭐 여러 사람이라기보다도 김두관 의원님이 또 중국에서 유학도 하셨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계속 팔로우업 해주시길 바라고 있고 조만간 이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행사를 거쳐서 다시 국회에서 행사를 가질 생각입니다. 그 흑표기라는 오히려 아주 옛날 문화가 이렇게 나오니 뭐 보수다 진보다 그리고 너는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뭐 네가 잘못됐다 아니다 이런 걸 따지지 말고 한국하고 중국, 일본도 다 협력해 나가면서 하나로 묶어내는 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오히려 동이족을 다민족 문화를 자기네 민족 문화로 넣으려고 하는 편입하려는 그런 부분도 있으나 동이족이 우리의 조상이었다는 것을 잘 CCTV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는 상당히 놀라운 또 그 테마를 하나 받았는데 제명공주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설이라기보다는 그 백제가 멸망할 때 의자왕의 친척이었던 제명공주가 일본의 35대 37대 천황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한국과 백제가 그러니까 백제와 외가 형제였다는 그런 역사 그리고 일본 외가 3차례에 걸쳐서 5만이나 되는 군사를 보내서 백제를 구하려고 피를 흘렸던 적이 있어요. 이걸 백총강 전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다시 부각을 시켜서 한중일이 실제로 같이 공유하고 직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 승화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창구 박사님한테 요즘번에 같이 모임 있다가 들었는데 구마모토 히고 지역인가요? 거기 단군을 모시는 신사가 또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학회, 동아시아 흑비옥 연구회를 계기로 동아시아 역사 속의 긍정과 협력의 역사를 새롭게 찾아내고 반목과 증오의 역사를 극복해서 승화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가 고3 때가 1981년이었는데 그때 인디아나 존스 지금 뭐 30년 가까이 했나요? 그때 영화가 처음 개봉이 됐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존스 박사가 하나하나 유물을 이렇게 탐구해서 밝혀나가는 그런 어드밴티지 영화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하나 작품도 그렇고 무슨 얘기가 숨어 있을까? 그리고 왜 이런 작품이 나왔을까? 어떤 연유로 해서 이게 작품이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왜 흑피옥인가? 등등 각 작품마다 스토리가 있고 여러 가지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이 다 그냥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밝혀내고 넓혀나가는데 같이 동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하셨지 3,000년, 4,000년, 5,000년, 만 년에 가까운 어떤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규명을 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 연구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게 제가 오늘 사실 회장님 말고는 제가 제일 일찍 왔는데 이 학회를 중심으로 1년 번호도 적어갈 것이고 학회가 인정하는 작품으로서의 어떤 그 권위나 포지션이 해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회로서 충분히 규명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포지셔닝을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흑피옥을 남겨주신 동이족 조상님들에게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과거 찬란했던 문명을 보증해서 밝혀내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흑피옥 자체가 지금 한일이 아웅다웅 싸우고 한중일이 좀 문제가 많은데 그야말로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힘과 지혜를 함께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